자, 23년 3월 36번. 자, 번호가 번호인 만큼 후반부에는 난도 있는 지문의 소재와 문장의 복잡성이 많이 녹아 들어가져 있으니까 좀 긴장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합니다. like는 공통점을 쓸 때 쓰는 표현, 그의 반대로 unlike는 차이점을 쓸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습관도 부정적인 습관도 이런 말이죠. 긍정적인 습관처럼 부정적인 습관도 존재합니다. 컨티넘은 연속체라는 뜻이야. of the easy to change and hard to change의 연속체 위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긍정도 그렇고 부정 습관도 그렇고 어떤 연속체라는 것 위에 끝과 끝을 볼까? 여기가 마이너스 위치니까 hard to change로 할까요? 여기가 바꾸기 쉬운 easy to change로 할까? 이런 연속체가 존재를 한대. 바꾸기에 쉬운 습관, 바꾸기에 어려운 습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이거죠. When you get to the hard end of a spectrum, spectrum은 범위, 범주란 뜻이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이 범주, hard to부터 easy to까지 이 전체적인 범주에서 어디로 갈수록 hard to change로 가면 갈수록 이런 얘기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갔을 때 주목하세요. 뭐에? language. 언어를 주목하세요. You hear. 네가 듣게 되는 언어에 주목해 보세요. 즉 그게 뭐냐면 breaking bad habits. 나쁜 습관을 깨트리자. battling addiction. addiction도 여기에선 나쁜 습관의 일종이겠죠. 중독. 이 중독이라는 것과 맞서 싸우자와 같은 이러한 네가 듣게 될 언어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깨기 어려운 거 뭐 있죠? 우리한테는 핸드폰 같은 거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 선생님은 더워질수록 이 탄산수를 못 끊겠더라. 탄산수 환장 쌤은 이제 그래서 옛날엔 콜라, 제로 콜라 이런 거 먹으면 괜찮겠지 하는데 그것도 안 좋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탄산수. 그 있잖아. 꿀꺽꿀꺽 먹었을 때 꺽 한번 했을 때 그 시원함. 그지? 그럼 다시 리셋돼. 그럼 또 먹어. 그게 안 좋아. 탄산수가 아무것도 없어도 리셋이 돼버리니까 또 먹게 돼. 어쨌든. 이런 게 끊기 어려워,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것들로 갈수록, 야, 탄산수 깨버려. 핸드폰 보는 습관, 맞서 싸워. 이런 표현 우리가 듣게 된다. 그것은 마치, 원치 않는 행동이 is a nefarious villain. 빌런은 악당, nefarious는 어떤 악명 높은. notorious라는 단어도 있거든. notorious. 이것도 악명 높은, 악질의. 마치 그 원치 않는 행동이 악질의 악당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될? 공격적으로 be defeated. 무찔러져야 할 그런 악명 높은 악당처럼 그것은 여기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말이야. 근데 말이야. 너네가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를 이렇게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막 내신 때는 뜯어봐야 되잖아. 이렇게 뜯어볼 때마다 좀 느끼셔야 될 게 뭐냐면 3번, 4번, 5번 위치에 저렇게 but이나 however 걸고 들어가는 지문이 있어. 이건 모의고사 얘기인데 여러분들 중심 문장 파악할 때 어떤 일반적 사실을 먼저 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but이나 however를 3, 4, 5번 위치쯤에서 이제 걸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념의 반박이라고 하는 거야. 필자가 생각하고 싶은 생각은 어디서부터야?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마치 깨기 힘든 습관 같은 경우는 뭔가 무찔러야 되고 막 맞서 싸워야 되고 이럴 것 같지만 이러한 종류의 말들은 이러한 종류의 언어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종류의 언어들 이 spawns는 이제 낳다란 뜻이죠. 그런 것들이 낳게 되는 접근들의 이런 류의 어떤 언어들은
frames, 틀을 잡는 거야. 어떤 틀? 이러한 난관들을 in a way, 방식으로 틀을 잡게 돼요. 어떤 방식이요? that 다음에 지금 way 다음에 대시 나왔는데 지금 isn't라는 동사 바로 나온 거 보니까 얘 주격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isn't helpful or effective. 도움이 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그 어려운 난관들의 틀을 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야, 이거 당장 끊어버려. 우리나라 정서로 얘기하면 끊다 정도 아니겠어요? 브레이킹이. 그치? 깨버려. 야, 핸드폰 끊어, 공부하려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 우리. 그치? 그러니까 끊는다는 생각을 하면, 야, 이거 무슨, 진짜 핸드폰 존재 자체가 내 공부를 방해하니까. 그치? 이게 뭔가 틀을 어떻게 짜버리는 거야? 그 난관을 효율적이거나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어려운 난관들의 틀을 짜버리는 거야. 즉, 필자인 내가 특히나 소망해, 바래, 뭐 하기를 we will stop ing, 멈추기를, this phrase,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래. 이런 표현은 앞서 말했던 그 깨버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말 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즉, break habit 같은 표현 말이에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하면 끊자라고 하죠. 그 습관 끊어버려 라와 같은. This language, 이 언어의 표현 자체가 misguise,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의 표현 단어이기 때문에 어휘 추론 같은 거 아주 좋겠죠. 그렇죠? 이끄는데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 misguide 시켜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 break라는 단어가 우리 세팅한다는 거, 환경을 조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사로 쓰면. 우리 야, 이거 게임하게 세팅 좀 해봐. 그 세팅이 뭐야? 환경을 조성해봐. 환경입니다. 환경. 즉, break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환경을 조성하게 돼요. 어떤 환경? 잘못된 기대에 대한. 뭐에 대한 잘못된 기대? 요거 빈칸으로 놔도 좋겠죠? get rid of는 우리가 이거 외워두셔야 돼.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거하다. 어떻게 우리가 그 나쁜 습관을 제거해야 할지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끊어버려. 이거 핸드폰 필요하거든요. 핸드폰이 진짜 이 순기능도 엄청 많잖아. 우리가 이걸 너무 이제 소위 말해 진짜 안 좋은 점만 보이니까 사실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그치? 안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순기능도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건 왠지, 그치? 뭔가 니네는 그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야. 니네도 이제 학원에서 좀 쉬는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 들어오면 왠지 해도 되는데 약간 좀 감춰야 될 것 같고, 그치?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당신이 그 나쁜 습관을 아예 깨버리는 거, 없애버려야 되는 거에 대한 아예 잘못된 습관. 그러니까 핸드폰 한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는 거야. 그치? 그런 거야. 그런 식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이 단어가 암시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뭐야? 그래서 만약 당신이 input a lot of force in one moment, 그러니까 한순간에 많은 힘을 딱 투여하게 되면 the habit, 그 습관이 어떻게 돼버릴 거야? be gone, will be gone,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버리게 되는 거야. 야, 핸드폰 끊어. 그냥 지금 당장 공부할 거니까 꺼! 뭐 어디 갖다 놔. 가져오지 마.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거야. 이러한 단어가 암시하고자 하는 게 한 번에 많은 힘을 투여해서 그 습관이 사라져버리게 만들 거라는 것을 암시하게 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기대치가 되는 거야.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치? However, 좀만 더 올려볼게요. 하지만 내가 다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은 일어나 안 일어나? That rarely works. work 세 개의 뜻 다시 한번 얘기해봐. work 세 개의 뜻 뭐 있니? 일하다, 작동하다, 효력이 있다. 오케이? 일하다, 작동하다, 효력이 있다. 앞에서 말한 그것은 거의 효력이 없을 거예요.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뭐가? 한 번에 힘 줘서 사라지는 거. 그렇지? 한 번에 힘을 빡! 한순간에 줘서 사라져버리는 거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you usually can not get rid of. 너는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치 않는
습관을 하나의 그 원치 않는 습관을 뭐 함으로써 by applying force one time 한 번에 힘을 적용함으로써 그 원치 않는 습관을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내가 핸드폰을 2D로 봐. 어떤 친구 되게 어디였지? 인덕원이었나? 평촌 친구 중에 한 명이 평촌고 친구 2D로 그 뭐지? 3G 핸드폰 폴더로 바꿨더라고. 야, 공부하게? 이제 스마트폰 안 쓰는 거야? 그랬더니 3G 폰에도 뭐 인터넷 접속하는 게 그걸로 기어이 카톡을 하던데? 그럴 거면 왜 바꿨죠? 그냥 차라리 마음 편하게 쓰지. 그지? 그런 거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 요지가 그래서 뭐야 얘들아? 습관을 바꾸기 어려울 때 쓰는 표현, 이 말에 쓰는 표현을 주의하자가 이 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알겠지? 이 말은 잘못된 프레임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쓰지 맙시다 하는 얘기인 거죠. 나쁜 습관은 줄여야죠. 줄이면서 서서히 없애야 되는 거지. 그지? 선생님도 이제 담배 끊은 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8년? 8년 좀 넘었나? 그래서. 근데 담배는 그냥 끊어야 돼. 아닌가? 그건 또 난 그냥 끊었어, 진짜. 난 다음날 안 폈어, 그냥. 그게 지금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거야. 그게 가장 좋아. 여기 혹시 없죠? 학원 끝났는데 여기 서브웨이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쌤. 알겠죠? 나 돌진한다. 알았어? 돌진해버릴 거야. 내가 지나가는데 내 학생이 물고 있다? 그럼 그 꼴 못 봅니다. 알겠죠? 교복 입고 계시다면 저 음지에서 피세요. 알겠죠? 양지로 나오지 마세요. 자, 상민이 왜? 기분 나빠? 그랬어? 챕스틱 줄까? 흔하지만 부정확한 가정이 있어. 옳지 않은 가정이 데디아야. 지금 그럼 데디아의 가정은 흔히 일어나고 있지만 정확하진 않은 거야. 옳지는 않은 거야. 지금 데디아의 We are creatures. 우리는 생명체를 creatures라고 합니다. 피조물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신이 만들어 주신 생명체를 creature라고 합니다. 창조물, 그렇지? 어쨌든 우리는 생명체다라고 접근해 주세요. 뭐의 생명체? 이성의 생명체이다. When, in fact, 사실 we are creature of both reason and emotion. 그렇죠. 우린 이성과 감성의 둘 다의 생명체인 이것인데 우리는 reason의 creature라고 생각하는 것이 흔하지만 잘못된 가정인 거야. 그렇지? 인간은 모두 다 이성적이야. 실제로는 뭐한데? 실제로는 둘 다의 생명체인데 우리는 이성의 생명체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 reason이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니? 이성이란 말도 있지만 이유란 뜻도 있지. 그럼 이성적이다라는 게 무슨 얘기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는 일이다야. 그냥 같은 말이야 결국. 그렇지? 그래서 이성적 생명체이다 라고 우린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We can get by on reason alone.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만으로는 get by, 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ny reason, 그 어떤 이유도 항상 결국 이끌기 때문에 뭐를? feelings. 이 감정이라는 것을 이끌기 때문에 lead to의 to는 전치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 feeling, 감정이 나온 거야 지금. 그러면 이 말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딱 그거네. 모든 이성은 뭐를 동반하게 된다? 감정을 동반하게 된다가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 좀 잡으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잘 봐. Should I get the whole grain cereal or chocolate cereal? 지금 딱 보시면 3번 문장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은 할 얘기 지금 다 했단 얘기야. 할 얘기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이성과 감성의 둘 다의 생명체인 것이다 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
거기에 예시를 사례로서 지금 너네들한테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당신 통곡물 시리얼을 먹겠어요? 아니면 초콜릿 시리얼을 먹겠어요? I can list, 나는 우리 등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록화를 만들 수 있다. 모든 이유들을 I want, 내가 원하는 모든 이성적인 이유들을 다 목록화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the reasons, 그 이유들은요 have to be based on, 뭐 해야 돼? 기반을 두어야 돼. 뭔가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유들을 쭉 나열할 수는 있어. 근데 그 나열할 수 있는 항상 그 뒤엔 뭐가 있어야 돼? based on something. 뭔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만 하는 거야. 그 이유들은. 내가 통곡물 시리얼을 먹고 싶어 하든 초콜릿을 먹고 싶어 하든 어쨌든 목록을 쫙 지으면 그 목록에는 뭐든지 다 이유가 존재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러면 이 통곡물과 초콜릿 시리얼의 예시, 구체적인 사례가 또 나옵니다. 만약 내 목표가 is to eat healthy, 건강하게 먹는 것이라면 요 자연스럽게 형용사가 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어법적 허용, 문맥적 허용입니다. 어법상.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가 먹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라면 I can choose, 난 선택할 수 있겠지. whole grain cereal. But 난 통곡물 시리얼을 먹을 수 있겠지. 하지만 what is my reason? 또 나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For wanting to be healthy. 내가 건강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내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치사 for에 대한 동명사 ing까지도 동사 모양 잘 챙겨 두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싶은 이유는 뭐야? 내가 통곡물 시리얼을 먹는 이유는 건강하고 싶어서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I can list more and more reasons. 난 점점 더 많은 이유들을 열거할 수 있어요. Such as, 예를 들어, wanting to live longer. 오래 살려고. 두 번째, spending more quality time. 좀 약간 질 높은 질적인 시간을 더 많이 쓰려고. 누구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질적인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어서. 그렇지? 와 같은 점점 더 많은 이유들을 구구절절히 더 이유를 할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 What are the reasons for those reasons? 그 이유들의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자, 계속적인 어떤 내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통곡물 시리얼에 대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의 이유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You should be able to see. 당신은 볼 수 있어. By now. 데디아를 볼 수 있어. C의 목적어는 여기 있습니다. 이유들은 다 뭘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Non-reason. 비이성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당신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치라든지 feelings, 어떤 감정이라든지 또는 감성이라든지, 그치? 감정이나 감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논리적인 것들에 의해서 당신은 역시 기반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뭐야? 비이성적인 것에 대한 이유 때문에 그 이성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인즉슨 우리 여태까지 읽었던 거 뭐? 그래서 인간은 뭐다? 비이성과 이성적인 것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글로서 나타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디 갔죠? 여기까지 했죠? 이러한 깊게 자리 잡은 이 PP야. 깊게 자리 잡은 가치들, 감정들, 또 그의 감성들. We have,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깊게 자리 잡은 것들이 are rarely a result. rarely니까 뭐야? 거의 뭐뭐하지? 않답니다. 뭐의? reasoning. 이걸 추론이라고 하죠. 그 추론의 결과. 이성으로 한 그 추론의 결과가 거의 아닙니다. 이 부정어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치?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 부분 빈칸 추론으로 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여태까지 한 말이 딱 이거니까. 그치? 결국 그래서 아니라 뭐에 추론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 but 그 감성들 모든 비이성적인 것들은 can certainly be influenced by 다 뭐에 의해서? reasoning에 의해서 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 뭐야? 비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결국 비이성적인 것도 이성적인 것의 결과가 아니라 뭐인 것이다? 이러한 이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비이성이라는 거. 그치? 즉, 그러니까 we have values. 우린 가치, 감성, 감성 이런 것들, 느낌, 감성. 뭐 하기 전에 we begin to reason.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시작하기 전에, 즉 이유를 찾아내기 시작하기 이전에 long before, 아주 오래전에 뭐 begin to reason effectively.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이기 시작하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린 뭐부터 갖고 있다? 이거 전부 다 뭐니? 비이성적인 것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자 인간이 뭐 창조 때문에 만들어졌든 진화 때문에 만들어졌든 간에 그지? 기본적으로 다 우리는 뭐다? 이성적이지 못함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건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비이성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결과물을 다 취하고 있는 생명체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여기 봐. 오케이. 앞에서 말한 깊게 뿌리 박힌 이런 것들이 앞에 뭐라고?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비이성적인 것이 이성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야. 이성의 결과물이라는 게 뭐야? 이성 때문에 비이성이 결과물로 나온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고. 이 말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 비이성이, 아이고, 글씨가 왜 이래. 비이성이라는 것이 이성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고. 그지? 이게 뭐 사실상 우리가 인간의 태초부터 시작하면 이거부터 시작인 거잖아. 비이성적이었다가 이제 우리가 이성적이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의 지금 이 모든 이성적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다 어디 있어?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야? 비이성부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비이성은 이성의 결과가 아니라 반대지. 오히려 비이성 때문에 이성이 있는 거지. 이성 때문에 비이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니고 뭐다? 다 뭐에 의해서? 이성이라는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 비이성들. 다시. 얘 때문에 얘가 생긴 게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영향을 얘가 받는 거라고. 자. 어렵게 생각할래?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봐봐. 얘가 원인과 결과 관계가 아니고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가 생겼어가 아니라 얘한테 얘도 있고 얘도 존재하는데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라고. 그냥 그 얘기야. 그래서 이성에 의해서 단지 비이성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그걸 여기서 설명하는 거야. 우린 비이성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 뭐 하기 전부터? 이성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성이 시작되기 아주 효율적으로 이성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우린 비이성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둘 다의 영향적 관계인 거지 얘 때문에 얘가 생기고 얘 때문에 얘가 생긴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라고. 이해되시겠어요? 인과관계의 개념이 아니라 영향적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래서 뭐다? 방금 앞에서 얘기한 통곡물 시리얼과 초콜릿 시리얼이 그런 거잖아. 내가 비이성적인 패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같이 질높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 그런 비이성적 감정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하는 거라니까 영향을 주는 거죠. 오케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3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8번. 다들 빈칸 중이야? 형준이는? 아직이야? 형준이가 되게 한 땀 한 땀 보는 스타일이구나. 나쁘지 않아. 좋아. 원 사이즈 피처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 가지의 사이즈를 다 똑같이 해.
슬로우 스타터도 있을 거고, 그지? 대충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한 바퀴 한 바퀴 더 우리가 지금 아직 저기가 남았어. 24년 3월에, 그치? 한 번 볼 때 제대로 보셔야 두 번째, 세 번째 바퀴 돌 때 좀 편할 겁니다. 38번. 요거 물고기 이야기인데, 잘 봐. 이거 어렵게 이것도 접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도록 할게. 이 전기 신호의 소통은 주로 알려져 있어. 물고기 속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 물고기 속의 전기 신호. 그래서 electric signals, 전기 신호가 만들어져. special electric organs에서 만들어져. 물고기 안에 뭔가 여기에 여기쯤이라고 할까? 여기에 뭔가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있나 봐. 그래서 특별한 어떤 전기 기관 속에서 그 신호가 만들어져. 그래서 신호가 is discharged, 충전되어질 때 어디에서? 그 앞서 말한 충전되어질 때까지. 여기에서 이제 discharged가 되면 이 전기 기관이 will be negatively loaded 한다고 하거든. negatively라는 건 전기에서 negative, positive는 뭐니? 음전화, 양전화죠. 그치? 양이야. positive는 양이고 negative는 음전화를 띠게 돼. compared to the head, 이 대가리, 우리 동물의 머리를 대가리라 그러죠. 그렇죠? 요 물고기의 대가리와 비교해서 음전화를 띠게 돼. 그러니까 여기에 음전화가 띈다는 건 그에 비교를 하니까 여기가 양전화를 띠려나? 뭐 추론 가능하겠지, 그치? 그러면서 전기 신호가 어떻게 돼? 만들어지게 돼. around the fish. 이 물고기 주변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물고기 주변에 그 전기 신호가 만들어져. 우리 그래서 다 물고기에는 전기 신호가 있는데 그중 그 신호가 가장 세게 나타내는 물고기를 전기뱀장어라고 하죠. 대놓고 걔네들은 되게 세니까. 어쨌든 물고기 주변에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이 되게 돼. 그래서 약한 그 전류의 흐름은 만들어져. 또한 어디에서도 만들어지냐면 그냥 평범한 근육세포에서도 만들어져. 일반 근육세포.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얘와 대조해서 비교 대조해서 전기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이 전기장도 있지만 일반 여기에서 따라오는 근육세포에서도 그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일반 근육세포에서. 언제? 수축할 때. 그 근육들이 수축하게 될 때 그때 세포들 안에서 전기 흐름이, 약한 흐름이 만들어지기도 한대. 그러니까 얼쏘라는 장치를 썼으니까 얘가 추가 생성 아니겠어? 추가 생성. 그지? 그러면 얘가 추가 생성이 말이 되려면 앞에서 첫 번째 생성이 언급된 뒤에 추가 생성이 나와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4번 문장의 위치는 꼭 3번 다음에 나와야 되니까 이 연결고리 때문에 삽입으로 놔도 좋겠지. 그지? 또한 이 전기 장기, 이 기관 안에서 근육세포가 있는데 그 근육세포가 연결돼 있어. 더 큰 덩어리 속으로 연결돼 있으며 그 더 큰 덩어리 속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 앞내용 만들어 전체적인 전류의 강도를 어떻게? 좀 더 크게 만드는 거야. 내 뭐보다? 일반 근육세포 안에서보다 더 크게 만드는 거야. 아까 일반 근육세포에서도 전기가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그렇죠? 또 이 전기기관에서는 근육세포들이 또 다른 큰 덩어리들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 일반 근육세포에서 만들어진 전기량보다 어떻게? 더 크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알겠지? 기관 외적으로, 기관 안에서 근육세포들이 또 다른 큰 덩어리들과 연결, 근육이든 세포든 더 큰 덩어리들과 연결이 되면서 그것이 전체적인 전류의 흐름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물고기는 또 다양화시켜. varies. 뭐를요? 신호를요. 어떻게 다양화시킨대? changing.
the form of the electric field. 그 전기장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이 형태를 바꿈으로써 이 신호를 또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나 봐. 또는 또 뭐 함으로써 전기장뿐만 아니라 전기에서 프리퀀시는 뭐니? 주파수죠, 주파수. 그치? 뭐의 주파수? 그 충전시키는 주파수 자체도 여러 형태로 변화를 시킴으로써 이 신호를 다양화시킬 수도 있나 봐.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한 이 the system은 뭘 얘기하는 거야? 전기장을 형성할 수 있고 그 전류를 크고 작게 만들 수도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오직 작동해 over small distance, 아주 짧은 거리 안에서만 달성되는데 그 거리 어느 정도? 약 1에서 2m 정도의 짧은 거리에서 작동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신호가 1에서 한 2m 정도의 거리까지 전류가 확장될 수 있다 이거죠. 전기 신호가. 자, 이것이 이점이 돼. 자, 요런 거 이점이란 단어가 어휘추론으로 놓기에도 좋겠죠. 왜 이점이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the species, 그 물고기 종들, 뭘 사용하는? 전기 신호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 체계를 사용하는 물고기들이 종종 어떤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large groups로 이용하고 있고 with several, 좀만 더 올려봅시다. 이런 전기 신호 시스템을 사용하는 물고기들이 종종 산대. 어떻게 살아? 라지 그룹으로 산대. 그러면 뭘 가지고? 몇몇 다른 종들과 이런 애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사는 거야. 이런 물고기들이. 그러면 뒤에 내용을 보고 이게 어드밴티지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 봐봐. 많은 물고기가 신호를 at the same time, 동시에 보내버리게 되면 그 짧은 범주 내에서 감소시켜. 뭐를? 방해 리스크를 감소시킨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로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드밴티지인지 디스어드밴티지인지에 대한 반이어 관계의 어휘추론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애들이 뭐 이렇게 많이 짧은 범주 내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중간에 개입될 수 있는 interference, 방해의 손해가 없겠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줄어든다. 손해가 줄어든다가 이점이니까 얘가 맞으려면 이 decrease를 써줘야 되겠네. 얘가 increase가 되면 또 틀리니까 또 어휘추론으로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전류 생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점을 취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입의 위험이라는 응? 개입의 위험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 이 작은 물고기들이 여러 마리 이렇게 무리지어 살면 여기에 이제 외부에서 얘네들의 포식자들이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치? 그래서 외부의 interference, 방해 같은 것들을 얘네들의 전류의 어떤 큰 규모로 살고 있는 이 규모가 이런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게 될 것이다. 그런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준상이 괜찮아? 쉬기엔 좀 애매한데? 3개, 2개 가요? 3개, 2개? 좀 쉽시다, 그럼. 좀 쉬었다가 새 질문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시고 질문 있습니다. 해주세요. 39번. 요 지문도 여러분들 그 소재도 소재지만 굉장히 출제 빈도율이 좋을 수 있는 지문이지 않을까. 39번 가보도록 할게요. 소재는 창의성이고요. 창의성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이제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깔끔하게 먼저 치우고 자, 시작합시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가질 수 있어. 결과, 효과를. 생산성의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 결과야. 그러니까 창의성 때문에 얘는 어떤 결과를 일으킨다?
생산성의 결과에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인과관계야. 창의성은요, leads some individual. 창의성 lead A2 동사죠. A가 투동사 하도록 이끈다야. 역시 인과관계입니다. 창의성은요, 일부 개인들이 인지하도록 이끌어. 문제점을. 어떤 문제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이끌 수도 있어. 그지? 여기 C의 목적어가 빠진 형태의 관계대명사를 쓰고 있으니까 얘 목적격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생략 가능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들을 인지하도록 이끌어. 창의성이라는 게. 하지만 which may be very difficult.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 이 but의 방향성이 do not see, but which may be very difficult. 이렇게 보시면 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may be very difficult. 그 문제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지만 매우 어려울지 모르는 문제들이야. 이해되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서 또 매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인지하도록 이끄는 게 창의성인 것이다. 찰스 다윈 나오는 순간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에 대한 종에 대한 접근법이죠. 얘는 예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찰스 다윈의 접근은 어디로의 접근? speciation, 종이죠, 종. 이 종이라는 것의 이 접근, 종이라는 문제의 접근은 is a good example of this. 앞에서 말한 것에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찰스 다윈은 선택했습니다. 뭐를? 아주 어려우면서 얽혀있는 문제들을, 탱글이 이제 동사인데 PP 모양으로 수식해주고 있죠. 어려우면서 굉장히 얽혀있는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렵다, 얽혀있다라는 것은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즉, 그 문제가 뭐야? 동격 스피시에이션, 종인 거야. 우리가 지금 조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 포유류 이런 것부터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모든 생명, 지구상 모든 생명체를 나누고 있는 게 다 여기서부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를 어디 쪽으로 이끌었어? 아주 오랜 기간의 데이터 수집, 자료 수집이나 deliberation, 심사숙고. 그러니까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자료 수집도 많이 해야 돼. 오랫동안 하도록 이끌었어. 그럼 여기에서의 종이라는 건 문제의 난도가 굉장히 높다. 그렇지? 높으면서 특징은 뭐야? 오래 걸린다. 수집해야 될 데이터도 많다. 그의 이 종의 선택은, 이 문제, 종이라는 문제의 선택은 did not allow for 무엇을 허락하지 않았어. 빠른 공격이나 혹은 단순한 실험 같은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어. 여기서 공격이라는 것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접근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빠른 접근이나 단순한 실험 같은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말은 똑같이 한 거야. 오랜 기간의 데이터 수집과 심사숙고 같은 걸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빠르거나 단순하지는 않았어. 이 얘기죠. 자, such cases가 어떤 사례인지를 아셔야 돼. 이따가 보시면 방법과 어떤 쉬운,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운 creativity, 창의성에 대해서 나올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경우다라는 것은 그러한 경우는 앞에 있는 경우를 받아야 되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창의성인 건지 쉬운 창의성인지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앞서와 같은 경우에서는 창의성이라는 것이 실제로 감소시켜. 뭐를? 생산성이라는 걸 감소시켜. 오래 걸려. 데이터 수집도 많이 해야 돼.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단순하고 빠르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적건 그러면 생산성이라는 게 과학에서는 무슨 얘기인 거야? 이거죠. 어디에서 측정되었듯이 출판물 부수야. 부수. 카운트가 이제 부수를 얘기하거든. 출판물의 부수에 의한 척도에 그렇듯이 이 생산성이 그만큼 감소될지 몰라. 그러니까 과학자들에게 결과물은, 즉 생산성은 뭐겠니? 논문이 되겠고, 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이론, 자기가 세운 가설에 대한 입증, 이런 거잖아.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스피시에이션이라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서치 케이스가 어떤 경우를 얘기한다? 스피시에이션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창의성을 얘기하는 것이다로 접근될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거기 설명도 나옵니다. 노력 자체가 집중되어져 있어. 어디에? 어려운 문제들에 집중되어져 있다 보니 그러한 경우, 즉 스피시에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글의 내용이죠. For others,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누구에 대한 연장선일까? 창의성의 앞에 말한 하나가 앞에서 말한 그냥 어려운 종의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창의성. 그래서 이 whose 어순 좀 잡아보자. whose 어순 어떻게 잡자고 했죠? 얘도 관계대명사인지라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이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항상 소유격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꼭 나와줘야 되고 그 뒤에 불완전한 문장 체크되셔야 될 거야. 거기까지가 요 안명사 수식어입니다. 의라고 해석해도 되고 소유격이니까 가진이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했어. 소유는 가진의 의미니까. 명사를 가진 명사 해도 되고 명사의 명사 해도 되고. 오케이? 동사한 주어가 동사한. 계속 볼까? 창의성을 가진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어떤 창의성? 좀 더 집중돼 있어. 어디에? 방법이나 기술 같은 것들에 좀 더 집중되어진 창의성을 가진 다른 창의성들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들이 되겠죠. 다른 문제들. 여기에서 하나로 얘기하자면 얘 대조성은 되겠다. 그렇죠? 얘가 어려운 문제. 그렇지? 에 반해서 방법과 기술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어떤 창의성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창의성 자체가 뭘 이끌어낼 거야? 해결책들을 이끌지 몰라. 근데 그 해결책들은 어떤 해결책? 극적으로 감소시켜줘. 업무를, 뭐에 필요한 업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업무들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거야. 왜? 기술이나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잘 빠르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거 정도 아니겠어? 그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의 수를 줄여주는 거야. 업무의 수. 그 예시가 바로 나옵니다. We can see an example. 우린 예시를 어디에서 봐? Development of 이 polymers chain reaction, PCR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야, PCR 뭐야? 방법과 기술에 초점을 맞춘 그런 해결책이 되겠지. 그치? 얘가 구체적인 사례니까. 이 PCR은 가능케 해줘. 우리가 amplify small pieces of DNA.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 DNA의 작은 조각들로 뭐 시켜주는 거야? amplify. 증폭시켜줄 수 있는 거야. in 어디에? 짧은 시간 안에. 지금 말 자체가 짧은 시간에 DNA의 작은 조각들을 증폭시켜줄 수 있게 해주는 이 PCR이라는 것의 발달 속에 우리는 예시를 볼 수가 있대. 그럼 이 PCR이라는 건 뭐겠어? 방법과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짧은 시간 안에 증폭 가능한 기술이 되겠네. 그래서 this type of creativity, 이러한 류의 창의성은 감소시켜준다고. The number of steps of substitute steps. 뭐에? 단계의 수를 줄여주며 그에 이어지는 단계들, 하위 단계들이 되겠죠. 대체 단계들. 이런 것들의 수도 역시 줄여준다 이거야. 이 단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덜 가능성이 있어. 실패할 가능성이 덜 있어서 따라서 뭘 증대시켜줘? 생산성을 증대시켜줄 수 있는 거지. 많은 방법과 많은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결과물이 나오겠지. 그치?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생산성이 어떻게 돼? 증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래서 이 6번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 관계의 좌지우지 포인트가 지금 형성되고 있죠. 실제 그 6번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나왔던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잘린 포인트로 쓸 수 있는 순서 추론으로의 연결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삽입 문제, 이게 원문이 삽입 문제다 보니까 순서의 가능성도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창의성의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그만큼 덜 나오고 방법과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창의성들은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4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어린 아이가 may be puzzled. 우리 puzzle은 얘들아 감정 동사입니다. 혼란을 느끼다라는 뜻이야. When asked, 질문을 받을 때, 얘는 분사구문, 접속사 다음에 일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별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애들은 혼란을 느낄지 몰라. 뭐와 뭐 사이? Directions of right and left. 오른쪽과 왼쪽의 어떤 방향을 사이를 구별해달라고 요청받으면 한 아이는 혼란받을지 몰라. 혼란을 느낄지 몰라. 우리 유치원 때 오른쪽 왼쪽이라고 안 배우죠? 뭐 나만 그랬나? 밥 먹는 손 그렇게 배우잖아. 그치? 밥 먹는 손이 오른쪽이야. 이렇게 배우지. 그게 근데 말이야. The same child, 그 똑같은 아이가 may have no difficulty in ing. 어순 잡아야 되겠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느끼지 않을지 몰라. have difficulty ing는 어려움을 겪다인데 no가 붙었으니까. 뭐에 대해서? directions of up and down, 위아래나 back and front, 앞뒤 같은 것들에 대한 방향성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지도 몰라. 왜?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2번 뒤에 내용부터입니다. 1, 2번 공통 주제죠. 그렇죠? 같은 내용. 과학자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 앞서 나온 것이 왜? 앞뒤나 위아래나 앞뒤 같은 것들은 구별을 하는데 좌우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것이 발생한데 왜 발생하냐면 비록 우리가 경험은 해 3 dimensions 3차원이라는 개념을 경험은 하겠지만 오직 두 가지만이 had a strong influence on our evolution. 우리의 진화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야. 그게 뭐겠어? 위아래 앞뒤가 되겠지. 그치?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스럽게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에서 이제 니네가 못 알아들었을까봐 구체적으로 말하면, 컬런. 이 수직적 차원, as defined gravity. 이 중력이라는 것에 의해서 정의 내려지듯 수직적 차원, 또 움직이는 종들에게서 앞뒤의 어떤 차원, as defined, 어디에서 정의되듯 by positioning of sensory, of feeding mechanism. 감각을 느끼거나 먹는 체계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앞뒤 차원들 말이야. 그치.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중력이라는 개념. 중력을 받는 곳이 아래고 그 반대가 위다. 우린 이 개념이 명확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감각을 느끼는 기관은 보통 어디 있어? 정면에 있으니까. 눈, 코, 입이라는 게 정면에 존재하다 보니까 요게 앞이고 그게 없는 것을 뒤라고 하는. 그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these influences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인지에. vertical versus horizontal. 수직, 수평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에 영향을 주고요. far versus close. 저 멀리와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서의 perception, 인지를 우리는 느끼게 해주며 and the search for danger from above. 위쪽으로부터의 어떤 위험의 탐색이나 below, 아래쪽의 탐색. 독수리나 밑에는 또 뱀이 있지, 그치? 독수리나 뱀과 같은 위나 아래로부터의 어떤 위협의 탐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영향력을 다 줄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수직과 수평이라는 개념, 또 저 멀리 어떤 기준, 자기라는 기준으로 해서 멀리와 가까이, 그렇지? 이 개념이 잡히며 또 위라는 개념과 아래라는 개념, 그 위협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지?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는데 안 어울린다. 그래서
3차원의 차원 중에서 오직 2개의 차원만이 우리의 생존에 영향을 끼쳤다는 말을 지금까지 한 거야. 하지만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left right axis 왼쪽 오른쪽이라는 축 자체는 is not as relevant in nature. 본질적으로 자연적으로 연관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이거야. 왼쪽 오른쪽 축은. 즉 곰이라는 것은 똑같이 위험해. From its left, 그 곰의 왼쪽이나 오른쪽 사이드, 그렇지? 야, 왼쪽에서 곰이 오고 있어. 야, 네가 봤을 때 왼쪽이야, 내가 봤을 때 왼쪽이야.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지? 정면에서 보고 있다. 하지만 not it is upside down. 또 거꾸로는 또 그게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험해. 그러니까 from its left. 그게 왼쪽이나 혹은 오른쪽 측면에서 위험한 건 똑같이 위험해. 근데 그게 거꾸로 되어 있잖아? 이게 거꾸로 되어 있으면 그건 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 사실은 when observing, 관찰을 할 때 scene, 장면을 뭘 포함하는 식물, 동물, 인간이 만든 물체, 예를 들어 자동차나 street sign, 표지판과 같은 인간이 만든 물체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관찰할 때 얘도 분사입니다. We can only tell, 우린 오직 말할 수 있어. 언제 왼쪽과 오른쪽이 have been inverted, 거꾸로 되었는지를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식물이나 동물을 포함한 인간이 만든 물체, 자동차나 이런 표지판들을 포함하고 있는 현장들, 장면들을 우리가 관찰할 때 우리가 그때서만 왼쪽, 오른쪽이 뒤바뀌어 있구나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만약 우리가 뭘 관찰하면 이런 인위적인 아이템들을 관찰하게 된다면 그때 바뀐 거는 말할 수 있다 이거야. 요 말 이해되시겠어? 다시. 여기가 이제 또 좌지우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실제로 요 부분이 삽입으로는 아주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위아래나 멀리, 위아래, 앞뒤 요거에 대한 어떤 생존에 도움을 많이 줬지만 왼쪽 오른쪽은 거기에 상관이 없다 이거야. 곰들은 똑같이 왼쪽 오른쪽 둘 다 위험해. 하지만 만약 그게 거꾸로 되어 있다면 그렇진 않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 내가 여기 있으면 왼쪽에서 와도 오른쪽에서 와도 똑같이 위험한 거야. 그럼 여기서 거꾸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위아래 정도로 보시면 돼. 얘는 지금 좌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좌우는 위험한데 거꾸로 위아래로 개념으로 가면 위험하지 않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좌우로 오면 위험한데 아까 얘기했었던 위아래의 개념의 거꾸로의 방향으로 얘네가 아닌 거꾸로 얘네가 되었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렇잖아. 독수리가 와서 밑으로 숨어. 뱀이 있어 위로 올라가. 이런 거꾸로의 개념에서는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어디에서 우리가 좌우만을 어디에서만 구별할 수 있냐면 식물, 동물, 인간이 만든 자동차나 표지판 같은 이런 장면들을 관찰할 때에만 그때만 좌우에 대한 그 방향성이 인지가 된다 이거죠. 우리는 그때만 왼쪽 오른쪽이 뒤바뀌어져 있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표지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이렇게 돼 있어. 좌로 가라고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 길을 보니까 우로 되어 있어. 좌로 가는 게 없어. 그럼 이거 거꾸로 돼 있구나. 우리가 이게 판단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 인위적으로 만든 아이템에서만 우리가 관찰을 한다면 그게 뒤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네이처에서는 앞에서 말한 생존의 연관성이 없고요. 인위적인 것에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인네이처와 뒤에서 얘기했던 artificial 아이템이 대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기 요양문 완성도 주제문으로 나올 수 있는 변형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읽어보고 가셔야 되겠죠. 자, having affected evolution.
of our spatial perception. 우리 이거 사실 오답률 N반 친구들 오답률 교재 초반부에 우리가 주제 요약문 이거 했었잖아. 거기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having affected 쭉 가다 보면 어디 있어? 주어 동사 있죠? 얘 뭡니까? 분사구문입니다. 영향을 주었던 수직 앞뒤 차원은 아까 얘기했던 생존을 담당했던 두 개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수직과 앞뒤의 그 차원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던? 진화. 어디에 진화? 공간의 어떤 인지의 진화에 영향을 받았던 수직과 앞뒤 차원은 쉽게 인지가 되어지지만 the left and right 좌우의 축은 is not significant in nature. 이 자연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왜?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오는 거 다 위험하니까. 자연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왼쪽 오른쪽 축은 doesn't come instantly to us.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여기가 좌야, 여기가 우야, 그치? 해야 우리가 좌인지 우인지가 구별이 되는 거죠. 사실 도로도 그렇잖아. 우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를 좌라고 하고 여기를 우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몸만 틀면 여기가 좌진 거잖아. 여기가 우인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인위적인 형태를 취해야만 우리는 좌와 우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를 얘기하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은